수진아, 오랜만에 보는데 이런 말 미안한데 너 살도 너무 많이 빠지고 얼굴도 헬스케 보이는 게 이상해. 어디 많이 안 좋아? 요즘 많이 힘들어? 나 많이 안 좋아 보여? 아이고, 하긴 요즘 나를 돌볼 시간이 전혀 없기는 해. 그렇게 티날 정도면 진짜 큰일이네. 아까 너 카페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 애 셋 키우는 거 장난 아니긴 하지. 아직 손이 너무 많이 가는 나이라 감당이 어렵긴 해. 앞으로 10년은 더 꼼짝 못할 것 같아. 넌 남편도 의사라 돈도 많이 벌 텐데 집에 이모님이라도 두고 쉬엄쉬엄 살아. 왜 그렇게 팍팍하고 힘들게 살아? 애도 다 너가 키워. 살림도 너가 다 해. 옆에서 보기 다 안쓰럽다 야. 앞으로 애들 3명한테 돈 더 들어갈 거 생각하면 지금부터 아껴 살아야지. 지금 잠깐 편하자고 막 쓰면 나중에 감당 못해. 힘들긴 해도 아직 못 버틸 정도는 아니야. 아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끼고 짠순이더니 의사 남편 만나서도 너같이 고생 자처하면서 사는 사람도 없을 거다. 그나저나 너희 시어머니는 아직도 너 그렇게 괴롭히니? 괴롭히긴 그냥 좀 못마땅해 하시는 거지 뭐. 내가 성에 잘 안 차시나 봐. 대학도 못 나온 며느리가 잘 키워놓은 아들 채 같다고 생각되시나 봐. 못마땅할 게 뭐 있어? 그리고 내가 금쪽 같은 손주들 건강하게 낳아주고 다 직접 키우면서 남편 내조까지 잘해서 개인병원 개업까지 시켰는데 뭘 더 바래?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깟 대학 안 나온 걸로 지금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들들 볶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하나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아무리 잘해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 나도 나름 잘해보겠다고 노력하는데 어머님 마음 얻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네. 너희 어머님은 진짜 겉만 보고 사람 진국인 걸 못 알아보시는 전형적인 어리석은 인간 부류시다. 내가 너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냈잖니. 애들 다 엄마 아빠한테 철없이 용돈 받아서 떡볶이 사 먹고 화장품 사고 연예인 덕질하러 다닐 때 넌 학교 끝나고 맨날 알바하러 갔잖아. 네가 어린데도 워낙 성실하고 열심히 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장님 아시는데 취직 자리도 소개해 주시고 일도 진짜 지독하게 꼼꼼히 잘해서 3년 만에 너 연봉 2배 올려받고 그랬잖아. 시어머님은 너 그렇게 성실하게 산 히스토리 몰라. 어머니한테 내가 어땠는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명호 씨 앞에서는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아직도 나랑 결혼하기 전에 명호 씨한테 변호사, 의사, 대기업 딸들 주선자리 들어왔던 거 이야기하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좀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더 잘해야지. 너 바보니? 이보다 얼마나 더 잘해? 진짜 답답해 미칠 노릇이다. 너희 부모님 모르시지? 그럼 난 친정 가서 좋은 이야기만 해드려. 지금 농사일도 고되신데 마음 아프게 해드릴 순 없잖아. 넌 아무리 내 친구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니? 쑥스럽다 야. 난 그냥 항상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하지 뭐. 평생 성실하게 농사 지으시면서 남 해코지 한번 해보신 적도 없고 남한텐 뭐 하나라도 더 줄지언정 당신들 쓰는 건 그렇게 금검절약하면서 사시는 거 보고 배우며 자란 거야. 맞아. 너희 부모님 진짜 검소하셨는데 네가 아주 판박이가 됐어. 나도 나지만 우리 부모님 진짜 남은 노후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실 거야. 당신 이번 주에 의과대학 동기 모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금요일에. 그건 왜? 부부 동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나한테 아무 말 없길래. 부부 동반은 맞는데 당신은 안 가도 돼. 응? 왜?
아이, 눈치 없이 왜 그래? 동기들 와이프 어떤지 알잖아. 현순애는 둘 다 같은 의사고, 준우 와이프는 회계사고, 민우 와이프는 아버지 사업 총괄 매니저 하고 있잖아. 다른 애들네도 전부 어디 빠지지 않고 잘 나가는데 당신 가서 위축될까 봐 일부러 같이 가자는 얘기 안 하는 거야. 다 당신 생각해서. 당신은 내가 많이 창피하구나. 당신도 좀 버젓한 직장이라도 갖고 있으면 가서 대화라도 통하지. 괜히 이런 자리 가면 기운만 빠져온다니까. 아무리 전업주부지만 나도 애들 열심히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자리에 참석 못할 정도로 엉망으로 살진 않았어. 걔네 와이프들은 뭐 애도 안 키우고 내조도 안 했냐? 그런 거 다 하고도 능력이 남아도니까 저렇게 사회에 일조도 하고 그러는 거야. 너만 열심히 산 것처럼 얘기하지 마. 나도 20대 중반에 당신 안 만났으면 늦게라도 대학 공부도 시작하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커리어 우먼처럼 살려고 그랬어. 아무 일 안 해도 되니까 호강시켜주겠다면서 제발 결혼해달라고 빈 거는 당신이었잖아.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 또 옛날 얘기 시작이네. 그건 그때 일이고 내가 그때 진짜 머리 빈 짓을 한 것 같다. 뭐? 당신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너도 솔직히 나 만나서 인생 핀 거 아니냐. 너 그때 몸매랑 얼굴 반반한 거 빼고 뭐 없었잖아. 부모님 서울 외곽에 땅 조금 있는 거 평생 농사 짓고 넌 고등학교 나와서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 만나기 쉬웠어? 인정할 건 인정해라. 대단한 거 없었지만 당신 같은 사람 만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는 그런 부류는 절대 아니었어. 난 나름 우리 부모님 존경하고 내가 사는 방식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그랬던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집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바로 임신해서 어쩔 수 없었잖아. 당신도 알면서 왜 이래? 다른 집 와이프들도 임신하고 애 낳고 살림하면서 다 자기 일도 한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돼? 그냥 너랑은 레벨이 다른 사람이라고. 애 셋 키우는 동안 설거지 한 번 해준 적 없는 당신이면서 그런 말 할 자격이 돼? 배운 게 없으면 그냥 조용히 아무 말 하지 말고 살아. 나한테 고마워하면서 살라고. 당신까지 나 이렇게 무시할 거야? 무시당할 짓을 하지 말던지. 좋게 얘기하려고 해도 꼭 이렇게 토를 달아서 사람 기분을 망쳐놓네. 내 어머니, 애들 이번 학교 성적 잘 나왔니? 큰애는 한 학년 올라가더니 공부가 좀 어려워졌는지 조금 떨어졌고 둘째는 그대로예요. 올라가도 모자랄 판에 떨어지긴 왜 떨어져? 애들 학원은 잘 다니는 거야? 네, 열심히 잘 다녀요. 본인도 열심히 하는데 그냥 이번 한 번 조금 떨어진 거라서 스트레스 안 주고 격려해주고 있어요. 애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더 독이 올라 공부를 하지. 너는 뭐 교육 방식이 그러니? 학원을 하나 더 보내든지 실력 좋은 과외 선생을 더 붙여주든지 해. 지금도 학교 끝나고 바쁘게 학원 다니고 있는데 더 늘리면 애가 공부에 더 반감 생기고 힘들어할 것 같아요. 아휴, 엄마가 가방끈이 짧으니까 애들 교육시키는 게 이 모양이지. 네? 모임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들이 다 대학은 기본이고 석사, 박사 출신이라서 자식들 학원 보낼 것도 없이 집에서 붙잡고 시켜도 전교에서 논다는데 너가 그 정도가 안 되면 학원이나 과외라도 잘 알아보고 맡겨야지. 저러다 계속 성적 떨어지면 어떡할래? 의사 집안에서 최소한 의사 아들 하나는 더 나와야 되지 않겠니? 성적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너무 공부에 치여서 소소한 행복도 모르면서 잘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어머니. 그건
너가 학력이 안 되니까 하는 소리고 성적도 좋아야 행복한 거지. 공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집안에선 너 하나 들인 걸로 이미 충분하다. 애들은 다르게 키워야지. 내가 데려올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 애들 성적 지금 충분히 상위권이에요. 이번 시험도 완전히 회복 못할 정도로 못 본 것도 아니고요. 애들이 원한다면 밀어주겠지만 저는 억지로 의사시키고 싶지 않아요. 의사 집안에 시집 와서 편하게 살고 있으면서 너 다른 사람 일처럼 얘기한다. 너 만나기 전에 명호 선짜리 처자들 엄청난 애들이었다고 내가 얘기했지? 걔가 뭐가 씨였는지 너 아니면 죽네 마네 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결혼시킨 거지만 내 손주 새끼들은 내가 살아있는 한 듣도 보도 못한 집안이랑 결혼 안 시킬 거다.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세요. 저도 좋은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산 거랑 잘 산 거랑은 얘기가 다르지. 좋은 부모님인데 널 왜 그렇게밖에 안 가르치셨다니. 세상에 의사인 내 아들이 대학도 안 나온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난 진짜 까무러치는 줄 알았다. 다 지난 일이잖아요. 제 학력이 안 좋은 건 뭐라 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저희 아이들까지 성적으로 인생의 잣대를 두게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역시 못 배워서 그런지 말이 안 통하는구나. 아무튼 내 말대로 애들 학원을 더 보내든지 선생을 더 붙이든지 해라. 나중에 너가 나한테 감사할 거다. 에휴. 바빠 죽겠는데 왜 애들 학원 문제로 나한테까지 엄마가 전화하게 만들어? 등수 몇 등 떨어졌다고 학원 더 보내고 과외까지 시키라고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드려. 애들 공부량 지금도 충분히 많은데 더 압박하고 싶지 않아. 넌 하이 레벨의 교육을 안 받아봐서 잘 모르나 본데 충분한 공부량이라는 건 없어. 해도 부족한 게 공부라는 거야. 알겠니? 당신도 애들한테 성적 갖고 스트레스 주는 거야? 야, 나도 그렇게 공부했어. 의사는 아무나 되는 줄 알아? 너가 집에서 애들 공부 컨트롤이 안 되면 엄마 말처럼 좋은 데를 보내서 시켜야지. 이런 머리도 안 돌아가니? 왜 꼭 의사를 시키려고 당신이나 어머님은 안달이 난 거야? 의사가 아니더라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놈의 행복 타령. 넌 진짜 세상 물정 모른다. 의사가 되면 행복해지는 거야. 여보, 제발.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속물이 다 된 거야? 자식이 의사 되길 바라는 게 속물이야? 너 진짜 무식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애들이 뭘 할 때 제일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공부. 의사.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의사가 되고 나면 좋아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 당신이야말로 정말 말이 안 통해. 애들한테 제발 공부 스트레스 그만 줘.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너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나나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할머니 댁 잘 다녀왔어? 응, 엄마. 나 그런데 이제 할머니네 안 갈래. 왜?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가 너무 불편하게 해. 할머니가 뭐라 그러셨는데? 밥 먹는 데도 공부 얘기, TV 볼 때도 공부 얘기, 자러 들어갔는데도 옆에 와서 계속 공부 얘기만 해서 빨리 집에 오고 싶었어. 할머니가 다 너 잘 되길 바래서 그러신 거야. 아빠처럼 의사 돼야 한다고. 의사 안 되면 변호사라도 해야 된다고. 진짜 너무 짜증났어. 그리고
할머니가 자꾸 엄마 욕해서 싫어. 할머니가? 엄마를? 엄마가 배운 게 없어서 나 이렇게밖에 못 가르치는 거라고. 난 더 잘할 수 있고 잘해야 되는데 엄마가 나 망쳐놓고 있다고 자꾸 듣기 싫게 뭐라고 하잖아. 할머니가 너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할머니는 아빠를 본받아야 된다. 엄마 닮으면 큰일 난다. 이러셔서 나 속으로 엄청 화났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또 엄마한테 뭐라고 할까봐 그냥 꼭 참았어. 그랬구나. 고마워. 잘했어 우리 아들. 그런데 우리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는 가난뱅이의 글자도 몰라? 그게 무슨 말이야?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왜 글자도 몰라? 할머니가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저렇게 농사만 짓고 사는 거래. 농사 짓는 거는 되게 부끄럽고 하찮은 일이래. 나보고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농사꾼으로 살면서 손가락질 받는 거라고. 뭐라고? 할머니가 진짜 그랬어? 응.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와서 글자도 모를 거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래. 엄마,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진짜 그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신데. 엄마, 울지 마. 왜 울어? 울지 마. 이혼 서류? 너가 제정신이야? 여태껏 어머니가 나 탐탁치 않게 하면서 무시하는 거 다 참아왔어.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정말 다 참아도 우리 부모님한테 계속 모멸감 주는 건 못 참겠어. 그리고 당신이나 어머니 밑에서 자꾸 안 좋은 것만 보고 듣는 애들 불쌍해서라도 당신이랑 헤어져야겠어. 막말로 엄마가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애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동기부여식으로 이야기한 건데 너무 민감하게 구는 거 아니야? 뭐? 당신도 우리 부모님을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야, 솔직히 나 어디 가서 처가댁 얘기 꺼내지도 못해. 그냥 사업하신다고 둘러대. 나도 우리 집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좀 그렇지 않냐? 너네가 말하는 지위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난 건데? 너랑 어머님 진짜 말만 들어도 이 꼴난다. 꼴리면 너가 잘나시든가요. 여태껏 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냥 계속 닥치고 하라는 대로 살지.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아? 이게 불만으로 보여?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거잖아. 예의도 사람을 봐가면서 차리는 거야. 당신 그렇게 계속 사람 무시하면서 살다가 진짜 큰 코 다칠 줄 알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진짜 피곤하게 구네. 아무것도 없는 너가 어떻게 양육권을 다 가져가니? 애들을 너가 다 건사하겠다고?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네. 김명호나 어머니 같은 사람 밑에서 애들 숨막히게 살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법원에서도 그게 통하겠니? 애들이 퍽 또 너를 따라가겠다. 이미 애들 셋이랑 다 진지하게 상의하고 이야기 마쳤어요. 애들도 당연히 저랑 살겠다고 했고요. 너가 돈이 있어? 아니면 돈 벌 능력이 있어? 뭐 배울 점이 있어야 말이지. 최소한 저는 애들을 행복하고 밝게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애들 목에 줄 매달고 끌고 다니면서 공부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돈이요? 저 돈 필요 없고요.
김명호한테 위자료도 요구 안 할 거예요. 그걸로 어머님 그 잘난 아드님이랑 맛있는 거나 사드세요. 뭐? 너가 돈이 어디 있어서? 돈 많은 새 호구라도 잡았니? 끝까지 막말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궁금하실 테니 알려는 드릴게요. 예전부터 저희 부모님 경기도에 땅 조금 있는 거 농사나 지으면서 산다고 무시하셨죠. 이번에 그쪽에 개발 제한 풀어주면서 아파트 대단지 들어오는 거 알고 계세요? 시공사 측에서 엄청난 금액을 제시해서 그 땅 깨끗하게 팔았어요. 잘난 어머니 아들이 평생 의사 노릇해도 못 만질 돈이에요. 구질구질하게 위자료니 양육비니 이런 거 요구 안 할 테니 애들이나 제 밑에서 행복하게 살게 깔끔하게 양육권만 포기하시면 돼요. 사돈 댁 땅 판 거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니? 헤어질 마당에 제가 왜 다 말해야 되는데요? 너 아주 음흉한 애였구나. 그렇게 궁금하시면 지금 다 알려드릴까요? 김명호 병원 조만간 접어야 할 거예요. 그 청담동 6층짜리 건물 저희가 샀거든요. 자리 뺄 준비나 하고 계세요. 뭐? 명호 병원을 내보낸다고? 땅 판 돈도 많아서 남아도는데 저희 아빠 엄마가 그동안 농사 짓고 절약해가면서 모으신 돈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은 이야기였는데 나중에 우리 애들 시집 장가 갈 때 집 한 채씩 해주려고 그렇게 아껴가며 모으셨대요. 그리고 지금 몇 년 농사가 워낙 잘 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희 부모님 그렇게 무시하셨죠? 어머니같이 돈이니 명예니 하면서 애들 꿈 짓밟는 것보다 인성 바른 아이로 키우는 건 저희 부모님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제 쪽이 김명호보다 훨씬 여유로울 것 같은데 이래도 새 애들 데려가실 수 있겠어요? 너 참, 어머니 저 가방끈 짧다고 항상 싫어하셨잖아요. 그게 하도 한이 돼서 틈틈이 저도 공부해서 건물관리 자격증을 땄어요. 그 6층짜리 건물 앞으로 제가 관리해요. 참고하시라고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냐? 저희 부모님은 6층 건물 매입부터 관리까지 전부 저에게 맡기셨고 두 분은 넓은 전원주택으로 옮겨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계십니다. 애들은 풍족하면서도 하고 싶은 꿈을 응원하는 제 밑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전 남편은 어렵게 다른 곳으로 옮겨 개업을 했지만 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 그 동네에서 소문나 폐업을 했답니다. 지금은 그나마 아는 지인 도움으로 인적도 드문 지방 시골에서 페이닥터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시어머니 소식은 잘 모르지만 쫓기듯 가버린 아들 밥이나 해주고 계실라나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너 내가 돈 3천만 원 보내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니? 막내 며느리가 우리 돈 벌게 해주겠다고 발에 땀나게 뛰어다니고 고급 정보 물어오는데 그거 이대로 홀랑 날릴 거니? 어머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이니 코인이니 하는 것들은 저랑은 영 안 맞아서요. 동서가 가져오는 정보들도 하나같이 수상쩍은 것들 뿐이라 영 신뢰도 안 가고요. 원래 큰 벌이에는 큰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날로 먹으려는 생각으로 세상살이 어찌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 큰 위험 감수 안 하려고요. 별로 위험하지 않은데도 많이 버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갑갑해서 그렇지.
애가 사업 수완도 좋고 주식이니 투자니 하면서 다방면으로 마당발인 거 몰라서 그래. 저번에 무슨 기업 총수인가 회장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도 봐놓고 못 믿는 거냐? 손아래 동서랑 저랑 안세월이라고 해봐야 2년밖에 안 되고 그동안 얘기 나눈 횟수도 합해봐야 10번도 안 넘어요.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잘 나가는 사람이랑 사진 찍었다는 이유로 저희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남편이랑 저랑 집 대출 이자 갚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고요. 내가 너희들이 이럴까봐 재산을 못 물려준 거다. 큰애랑 막내랑 씨가 달라서 그런가. 어쩜 둘째는 이렇게까지 그릇이 적니? 하긴 그러니까 너 같은 소시민이나 만나서 이렇게 팍팍하게 사는 거겠지? 어머님, 저랑 그이 회사 생활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남들만큼 못 벌어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요. 네 사돈 양반만 봐도 그렇다. 암만 몫으로 기술 갈고 닦아봤자 뭐해. 폐가 완전히 고장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사람이 됐잖니. 지금 일하고 있다고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삶을 살아야 성공한 거지. 어머님, 아빠 건강 안 좋은 거랑 이 이야기가 무슨 상관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네요. 젊고 건강할 때 돈을 많이 벌어놔야 한다는 얘기 아니냐. 사람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언제까지고 건강할 것처럼 그러지 말란 말이고.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모르니 별 수 있겠니. 그냥 너는 내가 시키는 일들 중에 돈 안 드는 것만 골라서 하도록 해라. 원, 돈을 벌어주겠다면서 기회를 떠먹여줘도 받아 챙기질 못하니. 엄마,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집사람한테까지 그러는 거야. 그럴 돈 없다고 분명 말했는데 왜 자꾸 이러는 건데? 나 하나 좋자고 이러는 거 아니다. 막내 며느리랑 네 동생이 하는 사업 대박 난다고 상상해봐라. 그러면 우리 집안 온 가족이 신분 자체가 바뀔 수가 있는 마당인데 그걸 혼자 쏙 빠지고 앉았니? 네가 그러고도 우리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 가족? 엄마, 우리 까놓고 얘기하자. 엄마가 언제나 제대로 된 가족 취급이나 해준 적 있어? 네가 내 가족이지. 그럼 뭐니? 꼬박꼬박 가족 행사 때마다 불러주고 아들이라고 불러주잖니. 가족 행사 때 불러서 우리 집사람만 일 힘든 거 많이 시키고 형이랑 동생은 싸고 돌잖아. 그럴 때면 엄마가 내 친모 아니라는 사실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는 줄이나 알아? 그거야 네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그런 거지. 나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계모가 지 친자식들만 챙긴다고 수군거릴까봐 너를 더 챙겨줬어. 이거 사. 어머님, 저도 가만히 듣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신혼집 장만하는 거 보태라고 돈 주신다고 하셨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어머님이 기쓰고 반대하시던 거 아직도 기억에 서네요.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생각이 짧니? 힘든 일을 겪어야 사람이 성장도 하고 그런 법이다. 너네 고생시켜야 하는 내 마음이라고 편했겠어? 아, 그럼 나를 편애해서 금전적인 도움 안 주려고 했던 거구나. 친자식인 형이랑 동생한테는 그렇게 퍼줬으면서 엄마 깊은 뜻을 내가 오늘에서야 알았네. 그렇게 어른이 말하는 거 비꼬기나 하니까 네가 여태껏 그 모양인 거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 모르니? 어머님, 차라리 차별한다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속이라도 편하죠. 이렇게 말로만 차별 안 한다 하시면서 막상 대우는 다르니까 저희로선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에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 내가 차별하는 못된 시모다. 됐니? 나 원참 돈 벌 기회 떠먹여줘도 지들이 걷어차놓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니 황당하구나. 황당해. 황당하다는 말, 나랑 집사람이 해야 하는 거 알고는 있지?
당장 작년 제사 때만 해도 재수씨 참석 못한다고 하니까 집사람한테 새벽같이 와서 준비하는 거 도우라며. 승태야, 이 답답한 거 사. 세상에는 아무리 그래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법이다. 월 2, 300번은 월급쟁이랑 월 2, 3,000번은 사업가랑 똑같이 몸이 아프면 누구를 먼저 챙겨야겠니? 당연히 사업가 쪽을 챙겨서 집안 전체가 이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니니? 효율성을 따져서 행동한 걸 가지고 차별이라고 말하면 세상 천지에 차별 아닌 게 없겠구나. 참석 못한다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핑계니까 그렇지. 그나마 형수 쪽은 굳은 일도 종종 참여하는 편이지만 재수씨는 빠지는 게 아예 일상이잖아. 그래놓고 가족들끼리 놀러 갈 때는 잘만 모이고 엄마랑도 따로 이것저것 많이 놀러 다닌다며. 왜 하필 바쁜 일은 힘든 거 있을 때만 생기나 몰라? 일의 선후 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눈에 색안경 끼고 있으니 그런 식으로밖에 못 보는구나. 네가 지금 열등감 때문에 단단히 문제를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니 차근차근 설명해 주마. 막내 며느리가 힘들 때 빠지고 놀 때만 참여하는 게 아니다. 힘들 때 어쩔 수 없이 빠진 게 미안해서 나머지 다 참여하고 따로라도 나 챙겨주려고 하는 거다. 막말로 너희들 내 생일 때 뭐 해줬니? 걔가 나 제주도 여행 보내줬을 때 너희는 뭘 했냔 말이야. 결국 또 이런 식으로 돈 얘기 안 하나 했다. 엄마, 지금까지 엄마가 말한 게 다 차별이야. 앞으로 가족들끼리 놀러 갈 때만 말고 힘든 일 있을 때도 제발 재수씨가 좀 농땡이 치지 말라고 전해줘. 어이구, 속 터져. 그래, 내가 천하의 못된 엄마고 망할 시험이다. 니들 좋을 대로 생각하고 살아라. 얘기만 들으면 어머님이 아주 억울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솔직히 저나 남편으로서는 차별을 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전적인 도움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저와 손아래 동서를 대하는 태도가 아예 달랐으니까요.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사업을 한답시고 매일 분주한 막내 며느리를 끼고 사는 시어머니가 못마땅했지만 그걸 가지고 하소연을 한다고 한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가슴만 갑갑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아빠 또한 폐암으로 인해 돌아가실 날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제게는 괴로운 상황이었죠. 요양병원 생활은 좀 어때? 조만간 그이랑 같이 면회 갈 건데 볼 수 있겠어? 약 때문인지 하루 종일 몽롱하기는 해도 뭐 그럭저럭 지낼 만은 하구나. 면회 올 때 로또 복권 한 10장 정도만 사오고 너랑 나랑 사위까지 나눠서 하면 좋잖니. 당첨되지도 않는 거에서 뭐하게? 맨날 틀리는 번호로 계속 시도하는 게 참 우직하다. 우직해. 당첨될지 안 될지는 뽑아보지 않고서는 모르잖니. 그리고 내가 저번에 3등까지도 당첨이 되어본 사람이잖아. 그게 벌써 10년 전인데 최근에 당첨된 것처럼 말하고 있어. 생각해보니까 아빠 요양병원 들어오기 전에 사놓고 확인 안 하고 처박아둔 것도 꽤 되지 않아? 네 엄마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나랑 매주 로또 복권 뽑으면서 했던 얘기가 있다. 로또 복권이 당첨되지는 않더라도 당첨되면 뭐 할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고. 그러니까 당첨되지 않을까.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아까운 돈은 아니잖니.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의 즐거움을 누리자는 거지. 하긴 로또 복권 당첨되는 확률이 시어머니가 나랑 남편 좋아할 확률보다 더 높긴 하겠다. 당첨될 확률 쪽은 아빠 쪽이 나보다 훨씬 낫겠네. 왜? 또 사돈이 너 괴롭히던? 말도 마. 손아래 동서가 화장품이니 뭐니 하면서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중이거든. 그런데 옛날에 부동산 투자했다가 돈 벌게 해준 일이 있어서 그런가? 손아래 동서 하는 사업이며 주식이며 듣는 얘기 뭐 하나 있을 때마다 투자 안 한다고 나랑 남편 엄청 쪼아대서 미치겠어. 원래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도 없다지만
사돈 양반 얘기 들어보면 많이 심각하긴 한 것 같구나. 그러다가 사기당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런다니?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빠. 그렇잖아도 시어머니가 하도 성화라 손아래 동서랑 서방님이 하는 얘기 들어봤거든? 그런데 무슨 이름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 화장품인데 곧 주식 상장을 할 거니 뭐니 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만 줄줄 늘어놓더라고. 다단계같이 꺼림칙한 얘기뿐이라서 그냥 이거 100% 사기겠구나 싶었었는데 어머님은 그런 감이 조금도 없으신가? 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구나. 그래도 너무 싸우지 마라. 그럴수록 너만 몸 상한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랑 싸우면서 자기 상해봤자 뭐하겠니? 그럼 이대로 계속 참으면서 당하고 살라는 거야. 아빠 말은? 되지도 않는 거에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무시를 하라는 얘기지. 그게 널 위해서도 좋은 거다. 돈돈거리는 사람 옆에서 스트레스 받아 못해? 사람 앞날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남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라. 나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네. 시어머니가 워낙 돈 욕심 많은 사람이라 내가 참 많이 힘들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셨는데 말이야.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속이 갑갑했지만 그래도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별다른 친척이 없어서 아빠와 둘이서 초라하고 힘든 장례를 치렀던지라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병환이 더 깊어졌던 아빠가 크게 아픈 일이 있었을 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허울뿐임을 알게 되었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당장 와서 제사를 준비하라고요? 애가 눈치가 없는 거니? 아님 시어머니를 민망하게 만들려는 거니? 했던 말을 대체 몇 번이나 또 하게 해. 듣고도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발이며 손이며 차가운 돌덩이 같고 의식도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제사를 준비하라뇨? 승태가 어차피 병원 가고 있다면서? 거기 둘이나 있을 필요가 있냔 말이다. 그렇게 따지면 제사 준비는 제가 필요한가요? 형님도 있고 손아래 동서도 있는데.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말을 해라. 걔들이 올 수 있다고 하면 너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겠냐, 내가? 왜 못 온다고 하는데요? 바빠서요? 몸이 안 좋대요? 아님 저처럼 가까운 누군가가 위험한 상황이라도 된대요? 야, 나도 너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내가 너 그런 병실에 있으면 심란할까봐 배려해줬더니 시어미한테 말하는 뽐새 좀 보게? 어머님, 제가 아버님 좋아하긴 했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 두고 제사상 차릴 정신이나 되겠어요? 저한테 부탁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라고요. 당장 오라는 것도 아니고 너 편하게 택시 타고 오라고 배려해 주잖니. 택시비도 주겠다는데도 나를 나쁜 시어미 취급할 생각이냐? 아빠 오늘 내일 하는데 당장 오라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 기가 막혀서 정말. 네가 이렇게 해놓고도 차별이니 뭐니 운운할 자격은 있어? 언제 며느리 역할 제대로 한 적이나 있냔 말이다. 제가 명절 때 가면 전부 치는 거며 과일 깎는 거며 혼자 다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비싼 선물 가지고 온 막내 며느리만 이뻐하셨죠? 너만 이랬니? 맏며느리도 똑같이 너랑 이랬다. 똑같이 일하는데도 칭찬은 항상 형님한테만 하셨잖아요. 송편을 잘 빚으니 자식도 이쁘게 낳겠다는 것부터 저랑 다르게 손재주가 참 좋다 하면서 오만 비교는 다 하셨잖아요. 그게 다 네가 더 야무지게 일을 했으면 싶어서 자극해준 거 아니냐. 넌 시어미를 나쁜 사람으로 몰지 못해서 아주 안달이 난 모양이구나.
그래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제 나름은 믿어보려고 했어요. 저 위에서 그런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믿어보려고 했다고요. 이러고도 네가 유산 물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니? 안 됐구나. 너랑 승태위에서 떼놓은 재산이 있는데 그거 다 장남이랑 막내 쪽에 물려줘야겠어.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저는 앞으로 절대 거들지 않을 테니까. 차별한 거 인정하시고 사과하시기 전까지 대답도 안 할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렴. 참나, 누가 손해인지 아직 계산이 안 서나 보구나. 아빠가 아픈데도 제사 준비를 하러 오라는 시어머니. 말로야 병실에 제가 있는 게 심란할까 그랬다고 하지만 꾸준히를 제게 시켜 먹으려는 심보가 훤히 보였습니다. 저는 이때의 다툼으로 인해 시어머니와 아예 멀어지게 되었지만 아빠가 아프신 일로 워낙에 정신이 없는지라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후로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니 아예 연락도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여보, 장인어른 유품 정리하다 발견한 건데 이게 로또 복권 얼마나 되는 거야? 보니까 이미 기한 한참 지난 것도 잔뜩 가지고 계시네. 왜? 아빠 장례식 때 엄청 체구도 크시고 제일 크게 우셨던 분 있잖아. 창식이 아저씨라고. 하여튼 그분이 로또 조작일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그래. 나중에 조작이라는 게 드러나면 보상받겠다고. 그런다고 보상이나 받을 수 있고 하여튼 확인 안 한 것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내가 다 확인해 볼까? 어차피 되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또 모르는 거잖아. 전에 3등 당첨되신 적 있으시다고 하지 않았나? 10년 전에. 그 뒤로 번호 바꿨는데 쭉 같은 번호로만 뽑고 있거든. 그럼 당신도 장인어른 유지 이어가야겠다. 못하러. 괜히 아빠 생각나서 심란하기만 해. 장인어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소한 낙이 있는 거 좋다고 생각하거든. 엄마가 유산이니 뭐니로 우리한테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냥 안 흔들리면서 이대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솔직히 장례식 때 어머님 참석 안 한 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잘 지경이었어. 당신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나 배려해주지 않았으면 나 정말 돌아버렸을 거야.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잘 살면 되잖아. 참, 장인어른 목까지 해서 일만 원어치 뽑는다? 마음대로 해. 하하. 장례식 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불참한 시어머니.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어쩜 그렇게 사람이 옹졸한가 싶어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 정도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연락을 먼저 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2억 이상이 들어있는 통장에 잔고 사진도 보내셨죠. 예,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니? 막내 며느리 말만 들으면 돈 벌 수 있다고. 이렇게 인증을 하게 되니 아주 속이 후련하구나. 저는 어머님이 돈을 버시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고작 이거 알려주려고 연락하신 거예요? 장례식 때도 불참하셨던 분이? 말했잖니. 며칠 동안 몸살로 몸이 아팠다고. 그럼 내가 장례식 가서 사람들한테 다 병을 옮겼어야 했다는 얘기냐? 네가 대체 이 시어미를 얼마나 깔아보면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니? 어머님이 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말 안 하셔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돈도 못 벌어주고 비싼 선물 못 주는 며느리 탐탁지 않으시잖아요. 친아들 아닌 남의 자식 같은 그이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 내가 차별했다는 건 인정하마. 인간인 이상 그래도 더 정가는 사람이 있고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니? 이 말을 들으니까 속이 후련하니? 아니요. 그동안 저랑 남편한테 차별 없다고 하시면서 괴롭히셨던 거, 힘들게 하셨던 것도 다 사과하셔야죠. 그래, 미안하구나. 이제 됐니?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어머님이 저랑 남편한테 어른으로 대우받으시려면 한참 멀었다고요. 거참 황당한 얘기를 다 하는구나. 내가 그래도 네 시엠이다. 입에서 미안이라고 말했으면 됐지. 뭘 또 여기서 더 하란 말이냐? 칼로 사람 찔러놓고 미안이라고 말하면 끝이 나나요? 다쳐서 입은 상처 회복하는 동안 보살피고 피해 보상 확실하게 해야죠. 어머님이 하신 그 미안하다는 말로는 일부도 회복이 안 될 수준이에요. 그럼 네가 그동안 나한테 입힌 피해는 어떻게 셈할 생각이니? 내가 너희들 돈 벌게 해주겠다고 투자하라고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노력한 건? 그런 말 안 믿고 나랑 막내 며느리까지 싸잡아서 사기꾼 취급해놓고 너는 왜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는 거냐? 이게 도리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 당장 돈 벌게 해줬다고 사기꾼이 아닌 건 아니죠. 어머님 통장이 내일 잔고 영원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요. 아이고, 아주 저주를 퍼붓는구나. 나는 너랑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얘기를 한 건데 이딴 식이라면 내가 들을 가치도 없지. 앞으로 내가 돈 자랑하는 거 지켜보면서 그렇게 평생 열등감과 질투심에 잡혀 살아가렴. 나는 착하고 유능한 막내 며느리랑 인생 즐기면서 살아가 볼 테니 말이다. 막내 며느리 덕에 돈을 벌었다며 자랑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의 속은 다시금 뒤집어졌는데요. 행운이라는 건 못된 사람들에게도 잘만 일어나는구나 생각하며 씁쓸해하던 그날, 저는 남편에게서 정말이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로또 복권에서 1등이 당첨됐다는 평생이 다 가도록 잊을 수 없을 한마디를 듣게 된 것이었죠. 이거면 우리 대출도 다 갚고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어. 이제 당신이랑 나랑 부자라고. 부자. 흐하하. 진정해 여보. 세금 떼고 받을 돈이 100억이라고? 당신이야말로 진정 좀 해야겠는데 100억이 아니라 10억이라고 말했잖아. 세상에 10억. 10억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야.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신 건가 봐. 매주 찍으시던 번호로 한 장 샀더니 그게 딱 될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네. 로또 당첨되는 꿈만 이렇게 유달리 현실적이고 그렇진 않겠지? 이제 이 돈으로 뭐 할 거야? 10억이 큰 돈이기는 하지만 아껴서 생활해야지. 큰 돈 생겨서 좋다고 탕진하다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야? 괜히 들떠서 회사에 사표 던지고 그러지 말고. 하긴 이만한 돈 있으면 회사에서 좀 일에 치여도 행복하겠다. 눈치 안 보고 일하면서. 아주 든든하겠네. 그럼 당신은 지금처럼 계속 살자는 거지. 당신이랑 나랑 만약 로또 당첨되면 어떻게 할까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 조금 소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는 형태에서 크게 바뀌고 싶지는 않네. 사는 게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조용하게 지내는 게 어떨까? 의외다. 나는 당신이 신나서 가족들한테 다 알릴 줄 알았거든. 장인어른이 매주 틀리던 번호로 당첨됐다는. 이게 보통 이야기야? 당분간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괜히 돈 생겼다고 하면 당장의 대우 달라지기야 하겠지만 그래서 솔직히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아. 맞아. 돈 있다는 거 밝혀봤자 투자하라 내놓으라 헛소리만 늘어나겠지. 당신 말이 100번 1000번 지당하네. 대신 가족 모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생각이야. 엥? 그게 무슨 말이야? 큰 돈 생겼으니까 앞으로 이걸 투자하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러려면 사기꾼들이 어떻게 말하나 자세히 알아두면 좋잖아. 손아래 동서가 딱 그런 느낌이라 미리 많이 접해두려고. 에이, 그러다가 괜히 혹해서 투자하겠다고 그럴라. 사실 내가 창피해서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창피한데? 사실 손아래 동서가 하는 거 대놓고 겉만 번드르르한 얘기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어머님이 당장 돈 벌었다고 수익 인증하니까 나도 마음이 좋지 않더라. 그런 거에 혹해서 스스로 자책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하여튼 많이 휘둘렸었어. 이제는 안 휘둘릴 수 있고. 오히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어머님이며 손아래 동서 문제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알기 싫단 감정 때문에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고. 당신이 그런 각오라면야 난 얼마든지 찬성이지. 그런데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면 언제든지 다 때려치우고 당신 마음만 돌보기. 오케이? 오케이. 당신도 동서가 하는 말들 다 증거 수집도 하고 내가 부탁한 거 조사도 해줘. 정말 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테니까. 남편과 로또 복권에 당첨된 저는 그날로부터 가족들과 다시 가깝게 어울려 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손아래 동서가 시어머니의 돈을 불려준 것부터 이 일련의 사태가 수상쩍기 그지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저의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돈 욕심이 났냐느니 자존심도 없다느니 하면서 저를 조롱하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막내 며느리를 아무리 지켜봐도 사기꾼이 맞는 것 같다고 하고 아예 손절을 해버렸죠. 저로서도 그렇게 완전히 결론을 지으니 속이 후련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 대놓고 조롱 섞인 말을 하며 무시를 했죠. 가난한 주제에 열등감만 가득해서 입으로 똥을 싼다느니 비난을 해대기에 평생 그렇게 속물처럼 사시라 쏘아붙이고 아예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저는 남편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여행이었는데 질리지도 않고 또 제게 연락을 해오는 시어머니였죠. 얘, 네가 그렇게 열폭하고 가버리니까 막내 며느리 속이 많이 상했잖니. 상해야죠. 상하고 뉘우치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건데. 그런데 이 문제로 자꾸 저한테 따지실 건가요?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으시는 어머님이며 가족들. 저 이미 포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알아서 사기당하고 나중에 후회하세요. 말은 그렇게 해도 네가 돈 벌고 싶어서 속이 타들어가는 거 이 시어미 눈에는 다 보인다. 그러지 말고 얘 배추 300포기 사놨으니까 오늘 와서 김장 좀 해놓거라. 혹시 또 아니? 그러면 막내 며느리가 너 용서해 줄지? 어머님은 손이 없으신가요? 하하하. 난 막내 며느리랑 온천 가기로 했구나. 혼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지? 너 원래 독불장군처럼 지내는 애잖니. 저 지금 유럽 여행 와 있는데요. 김장은 알아서 하세요. 뭐? 네가 유럽 여행? 이건 또 무슨 신선한 개소리니? 안 그래도 못 믿으실까봐 사진도 찍어놨어요. 니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이 됐니?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대답하거라. 와,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촉이 좋으신 분이 왜 곁에 사기꾼은 모르시나 몰라. 기껏해야 2등 정도나 당첨됐겠지. 아이고, 결정적인 부분에서 매번 틀리시는구나. 애석하게도 1등이네요, 어머님. 이러시니까 사기를 당하지. 자꾸 말끝마다 사기니 어쩌니 하는데 막내 애가 사기꾼이라는 증거는 있니? 그리고 1등 당첨됐으면 인증해보거라. 인증하면 그 다음에는 돈 보내달라고 하시게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인간. 더 상대하는 것도 지치네요. 남편이랑 저랑은 댁 손절하기로 결론 내렸으니까 이제 서로 신경 끄자고요. 예, 인증해보라고. 5천만 원만이라도 투자를 해보든지. 예, 차단할 테니까 수고요. 예, 내 말 좀 들어보렴. 차단하는 것으로 아예 손절을 해버린 시어머니.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저는 남편을 통해 놀라운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막내 며느리와 서방님이 함께 사기죄로 수배가 내려지게 되었고 도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였죠.
통장에 몇 억이나 있다고 잔고를 자랑하던 시어머니는 오히려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알거지 신세가 되어 있었답니다. 소식을 들은 저와 남편은 안타깝기는커녕 올게 왔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간 수차례나 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시어머니 본인의 잘못이었으니까요. 일련의 사건으로 정신이 아예 나가버린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잘못을 빌고 있지만 문전박대로 응해줄 뿐 그 어떤 동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꼴보기도 싫어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